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14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디자인 등록 요건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등록 요건을 좀 양이 많아가지고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로 이제 나눠서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에 대한 목차를 살펴보면요, 거절 이유를 볼 거고, 그 다음에 등록 요건 중에서 공업상 이용 가능성하고 이제 신규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이제 심사 흐름도가 나와 있는데 심사 흐름도는 지난 강의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디자인을 창작한 그런 자는 디자인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디자인 등록 출원은 이제 출원서하고 도면 대신에 이제 사진이나 견본이 이제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제 방식 심사를 하게 되고요. 방식 심사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불수리 처분과 이제 무효 처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국어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도면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불수리 처분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성년자가 디자인 등록 출원했다든지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절차 무효 처분이 되는 경우죠. 근데 이러한 이제 디자인 등록 출원 자체가 이제 그런 방식 심사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이제 일정 기간 내에 이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물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출원 공개가 있는데, 출원 공개는 특허하고는 달리 강제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즉 신청에 의해서는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심사 청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심사 청구를 해야만 실체 심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디자인 등록 출원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심사관에서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심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심사 등록 출원 제도가 있고, 하나는 무심사 등록 출원 제도가 있습니다. 심사 등록 출원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절이유를 다 본 실체 심사를 한다는 얘기고요. 무심사 등록 출원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가 되어 있습니다. 심사 등록 출원 제도는 이제 특허에서의 절차하고 이제 비슷하죠. 여기 살펴보면 거절 이유를 보는 게 되는 거고요. 거절 이유가 있으면 거절 이유 통지를 하고, 거절 이유 통지를 하면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 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서 거절 이유가 극복이 되면 이제 등록 결정을 하는 거고, 거절 이유가 극복이 되지 않으면 이제 거절 결정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거절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는 특허법원, 대법원은 이제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등록 결정을 하고, 이러한 등록 결정에 대해서 이제 결정 등본을 송달하면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년치의 등록료, 지난번에 이제 수수를 했는데, 그런 3년치의 등록료를 납부를 하면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디자인권에 대한 설정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등록이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록 공고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디자인권에 대해서 이제 이해관계라든지 심사관은 이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무효심판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심사를 보면, 무심사는 이제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지 않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무심사 등록 출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체적 요건 중에 두 개는 심사합니다. 하나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고, 하나는 이제 창작비 용이성 중에서 국내 주지 형태로부터 용이 창작이 가능한 경우, 요 두 가지 경우는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무심사라고 얘기하고요. 하지만 2014년 7월 1일자는 무심사 등록 출원이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의 실체적 요건을 보기 때문에 무심사라고 하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즉 일부 심사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일부 심사 등록 출원 제도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용어가 바뀝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그 무심사 등록 출원인 경우에는 이제 그 두 개 집 빼놓고 나머지 형식적 요건만 보기 때문에 이제 바로 등록 결정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등록 결정이 되면 결정 등본을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년치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이제 디자인권이 설정 등록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무심사인 경우에는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공고일로부터, 등록되면 한 일정 기간 지나면 등록 공고가 되는데, 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은 이제 누구든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그 이의신청이 이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등록 유지 결정, 그러니까 등록된 게 계속 유지돼야 된다, 유지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그러면 등록 취소 결정을 합니다. 이런 등록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이 디자인권자는 이제 불복을 할 수 있죠. 즉, 취소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원, 대법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입금 돼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그 등록 요건 중에서 이제 공업사 이용 가능성하고 신규성을 보는데, 심사 등록 출원제에 대해서는 이 두 개 다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심사인 경우에 이제 공업사 이용 가능성 보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이걸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거절 이유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절 이유는 이제 디자인보법 제2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심사관은 디자인 등록 출원한 그런 디자인 등록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절 결정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보법은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거절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는 거절 이유 통지하면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뭐 이런 절차는 분명히 있는 거지만 여기에 해당되면 거절 결정은 이제 하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사유,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제한 열거적 사유라고 얘기를 하고, 이 중에서 이제 일부가 이제 실체적 요건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심사 등록 출원인 경우에 주체적 사유 보면, 외부인의 권리 능력이라든지 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 공동 출원 이런 거죠. 뭐 디자인 등록은 당연히 이제 그 창작자나 그 승계인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허청 직원이라든지 특허심판원 직원은 이제 제주 중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거가 되어 있고요. 공동 출원, 공동으로 창작한 자는 이제 공동으로 이제 출원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체 사유로서 이제 공업사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 비용이성, 확대된 선출원주의, 부등록 사유, 뭐 유사 디자인이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선출원주의 여기에 대한 그런 거가 이제 실체적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약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절차적 요건으로서 그 심사 무심사 대상 물품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디자인 등록 출원이 이제 절차 사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품명을 기재해야 되고, 이제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이라든지 한벌 부품 디자인 그런 거가 이제 절차적 사유가 되겠습니다. 무심사를 보면 무심사인 경우에는 이 방금 전에 살펴본 그러한 그 거절 이유 중에서 실체적 사유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다만 실체적 사유 중에서 공업사 이용 가능성하고 창작 비용이성 중에서 국내 주지 형태로부터 용이하게 창작 가능한 경우, 요 경우는 이제 유일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두 가지는 심사를 하기 때문에 무심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심사 등록 출원 제도라고 이런 식으로 용어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사 무심사 등록 출원인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유사 디자인 등록된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유사 디자인 등록 출원된 디자인을 기본 디자인으로 이제 표시한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이제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출원했다든지, 또는 기본 디자인에 관한 그 디자인 등록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되거나 또는 거절 결정이 확정된 그런 경우, 또는 유사 디자인 무심사 등록 출원이니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 디자인에 관한 그 디자인 등록 출원인과 사람이 다른 경우라든지, 또는 유사 디자인 무심사 등록 출원된 디자인이 기본 디자인에 유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절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보 제공 사유를 보면 심사 등록 출원 사유하고 이제 동일한 게 바로 이제 정보 제공 사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심사 등록 이의 신청 사유는 절체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심사 등록 출원의 경우와 이제 동일합니다. 하지만 유사 디자인 경우에는 유사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 경우, 요때는 이제 빼고서 그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조 2항은 이제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걸 빼고 7조 1항만 이의 신청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사유는요, 이의 신청 사유하고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다가 후발적 무효 사유를 더하면 그러면 이의 신청 사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후발적 사유가 뭐냐면, 디자인 등록 후에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 등록이 이제 조약에 위반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후발적 무효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5조에 보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 디자인보호법 5조 1항은 공업상 이용 가능성하고 신규성 두 가지를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죠.
공업상 이용 가능성, 즉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보면 공업적 생산 방법에 의해서 이제 동일 물품이 양산될 수 있는 디자인을 바로 이제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이러한 디자인 보호 제도의 이제 목적이 디자인의 이용에 의한 물품의 수요 증대를 통해서 이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권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제 공업상 양산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러한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업상 이용 가능성의 이제 성립 요건을 이제 보면 우선 이제 공업적 생산 방법이어야 되고 이제 동일한 물품이어야 되는데 공업적 생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재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해서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양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형태의 물품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이런 그 공업적 생산 방법에는 기계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경우는 이제 당연히 공업적 생산 방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수공업적 생산에 의한 것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자개농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은 이제 별로 이런 농이 없죠. 예전에는 자개농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개를 이렇게 그 그림에 이렇게 붙이는 거 이런 건 수공업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공업적 그런 그 이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즉 공업적 생산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상업적이라든지 농업적 생산 방법이라든지 또는 자연 현상에 의한 것은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제 보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물품이어야 되는데, 동일한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양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 물품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당의 디자인에 속하는 분야에서 이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즉 다업자를 기준으로 동일 물품을 이제 양산하는 건지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하는 주체적 기준이 되는 거가 바로 이제 다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3차원 모델링 그 파일 형식으로 제출된 도면, 3D 그 모델링 도면이죠. 이것은 이제 쉐이딩으로 표현된 도면을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합니다. 쉐이딩으로 된 거예요. 쉐이딩으로 표현된 그런 도면만으로서 이제 디자인의 구체적인 그런 형태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와이어 프레임으로 변환된 그런 도면을 참고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3D 모델링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의 이제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 축과 각도를 달리하여 돌려보기가 가능한 그 컴퓨터 3000 화상 그래픽으로 이제 표현된 그런 도면을 이제 3D 모델링 도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3D 모델링 도면이 화상으로 표현되는 방식은 입체면이 음영으로 표시되는 그런 쉐이딩이죠. 지금 여기서 원래 이제 쉐이딩으로 이제 심사를 한다고 그랬던 것처럼 이 쉐이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과 선으로만 표현되는 와이어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 와이어 프레임이 쉐이딩으로서 그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형태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는 와이어 프레임으로 한다라고 이제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방법은 쉐이딩과 와이어 프레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음영으로 표시된 이제 쉐이딩이고요. 이제 이게 이제 점과 선으로 표시된 이제 와이어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그런 3D 모델링 도면에 대한 심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공업적 생산 방법에 의해서 양산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디자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자연물을 디자인의 구성 주체로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든지 순수한 미술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이라든지 또는 서비스 디자인 또는 부동산 요걸 그 공업적 생산 방법에 의해서 양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자연물을 디자인의 구성 주체로 이제 그대로 사용한 것인데 예를 들면 동물의 이제 박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박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보호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러한 자연적 요소를 종으로 하고 인위적인 그런 창작 형태를 가해서 물품의 형태를 만드는 것. 예를 들면 갈대를 이용한 돗자리라든지 자개장, 방금 전에 이제 성기를 설명했던 자개장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는 이 자연물을 부재로 사용한 그런 물품이죠. 예를 들면 악어 가죽을 이용한 핸드백이라든지 가죽 자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수 미술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 같은 경우는
양산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용미술 분야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회화를 그림 요소로 양산하는 그런 응용미술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업상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순수미술 분야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는 거지 디자인법법으로 보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물품성이라든지 또는 형태성이 없다 또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것은 이제 등록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부동산도 이제 물품으로 이제 보지 않는 거죠. 동산이어야 되는데 이제 물품으로 되는 그 부동산인 경우는 이제 물품으로 보지 않는 거고요. 또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양산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또 공업적 그 공업상 이용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도 안 되고 이제 공업상 이용 가능성도 안 되고 이런 거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업적으로 양산 가능할 수 없는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아니해서 이제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디자인 같은 경우도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얘는 심사 기준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뭐 일반적으로 보면 추론서의 기재사항이라든지 도면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디자인을 파악할 수 없는 디자인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은 권리의 내용을 특정하기 힘들고 심사가 곤란하고 또 심사의 지연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위반한 경우도 이제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이제 거절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거가 돼 있습니다. 거절 이유에는 이게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대한 그거가 열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위반된 것, 즉 디자인이라면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디자인의 정의 개념인데 이러한 디자인의 그런 정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거절되는 게 아니라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거절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업상 이용 가능성에서도 이러한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합치되지 않은 디자인 이런 것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로 이제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규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보법 제5조 1항에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하고 신규성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방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 제1호 보면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디자인. 2호 보면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디자인. 어서 많이 봤죠, 그렇죠? 특허에서와 이제 똑같습니다. 디자인 대신 발명만 이제 바꾸면 똑같겠죠. 근데 디자인보법은 여기 하나가 더 들어 있습니다. 제1호 또는 2호에 해당되는 디자인의 유사한 디자인도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신규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회 일반에 알려진 그런 공유재산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하게 되면 경업자의 실시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규성 상실된 그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규성 상실 사유 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특허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공지 디자인, 공지 디자인. 공지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알려졌거나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인 것이 이제 공지인 거고요.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수일 필요는 없고요. 비밀 유지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이제 보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연 실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이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놓인 그런 디자인이 바로 이제 공연 실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반포라고 하는 것은 간행물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게 바로 이제 반포라고 하는 의미고요. 간행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성과 정보성을 가진 그런 반포의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복제된 문서, 도면, 기타 유사한 그런 정보 전달 매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간행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이라는데 이 게재의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당업자가 용이하게 그 디자인 고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게재의 정도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서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그런 디자인인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여기서 빠졌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진 그냥 순수하게 전기통신 회선. 예를 들면 뭐 그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선, 무선, 공선 및 기타 전기적, 전자적 방식으로 이제 쌍방향 송수신이 가능한 그런 전송 이런 거가 바로 이제 그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서 공중 이용 가능하게 된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공중이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비밀을 준수할 수 없는 그런 불특정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 그렇죠. 이제 인터넷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말한 거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보법의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이 신규성 상실 사유와 유사한 디자인도 다 신규성이 상실됐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신규성이 상실된 바로 그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디자인의 유사한 디자인도 신규성이 이제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게 이제 디자인 보법입니다. 그 이유는 디자인은 이제 물품의 외관으로서 이제 동일성의 범위가 좁고요. 그 다음에 공지 상태에 놓이기도 쉽고 또 모방하여 변형하는 것이 이제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성 상실 사유의 범위를 유사 범위까지, 즉 직접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한 그 범위의 유사한 범위까지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게 디자인 보법입니다. 이러한 신규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면요. 주체적 기준은 이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보고요. 객체적 기준은 디자인 등록 추론서에 기재된 사항이라든지 추론서에 첨부한 도면, 사진,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 여기에 바로 이제 그 객체적 기준이 되겠습니다. 시기적 기준으로는 이제 추론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시분초까지 고려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역적 기준은 국내 또는 국외인 국제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신규성 상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신규성이 상실돼도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신규성에 대한 판단은요, 추론 디자인하고 공지 디자인하고의 이제 동일 유사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유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품과 부품인 경우죠.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이제 완성품이면은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바퀴, 휠이 이제 부품이 되어 있죠. 부품도 이제 독립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완성품과 부품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비유사 물품이 됩니다. 이 둘 사이에서는. 예를 들면 자동차하고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그 휠하고 사이에서는 이제 비유사가 이제 원칙인 거죠. 그러면 이러한 그 자동차하고 이제 휠 사이에서 완성품이 먼저 공지된 완성품에 부착된 부품과 동일 유사한 부품에 대한 그 추론인 경우죠. 즉, 그 자동차 휠이 들어간 그런 자동차에 대한 완성품 자체가 먼저 공지된 경우, 그 다음에 공지된 이후에 그 휠에 대해서 추론한 경우, 이런 경우는 그 휠 자체는 신규성 위반으로 이제 거절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자동차 휠이 먼저 공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휠이 포함된 완성차가 추론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그 완성품에 대한 요구 중 일부라도 공지되지 않은 이상 이제 그 완성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규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부품하고 완성품이 이제 가까운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상호 유사물품도 이제 취급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규성 위반이 어떤 게 먼저 공지가 되고 그 다음에 출항하게 되면 이제 신규성 위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합성물과 그 구성각편 같은 경우도 이제 완성품하고 합성물이 완성품이고 이제 구성 부분이 그 부품처럼 이것과 똑같은 관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체 디자인하고 이제 부분 디자인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디자인은 지난 강의 시간에 디자인 보법상 특이한 제도에서 이제 했습니다. 부분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부분 디자인이 출원됐는데 그 출원 전에 그런 출원된 부분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출원된 부분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 디자인이 먼저 공지된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죠. 부분 디자인이 공지되고 이 부분 디자인이 포함된 전체 디자인이 그 출원된 경우죠. 이런 경우에도 이 전체 디자인은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이제 전체 디자인의 요구 중 일부라도 공지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체 디자인은 이제 신규성이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다만
부분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파선 부분도 공지 자료로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파선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의 형태가 동일 유사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전체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다라고 이제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벌 물품의 디자인과 이제 구성 물품을 보면 한벌 물품의 디자인이 공지되고 그 한벌 물품 속에 들어가 있는 구성 물품의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그런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출원 자체는 신규성 위반으로 이제 거절되도록 하고요. 반대로 이제 구성 물품이 공지가 되고 구성 물품이 포함한 한벌 물품에 대해서 이제 출원한 경우, 그때는 그 한벌 물품 같은 경우는 신규성이 있는 것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형과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과 형틀 자체는 용도와 기능이 다른 이제 비유사 물품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신규성 문제가 아니라 형틀의 형이 국내의 주지 형태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규성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음 강의에서 할 그 창작비 용이성 문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사지와 그것을 전사한 모양이 부착된 물품과 관련돼서 전사지가 공지가 되어도 그 전사지의 모양이 전시된 그런 물품은 이제 신규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사지를 사용해서 전사된 모양이 부착된 그런 물품에는 전사지가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사지의 모양만 존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이제 디자인보법 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신규성이 상실됐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게 바로 이제 신규성 상실의 예외죠. 특허에서는 이제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이는 거와 이제 똑같은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거에 대한 그 법 규정은 이제 디자인보법 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당연히 이제 그 디자인을 창작한 자나 또는 그 승계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의 대상을 보면 최초로 디자인이 공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해야 됩니다. 또한 출원 디자인이 공지 디자인과 동일하든지 유사하든지 또는 비유사하든지 이런 것을 이제 불문합니다. 왜 그러냐면 반드시 동일 유사한 경우뿐만이 이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받는 게 아니라 비유사한 경우도 이제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창작 비용이성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 유사 비유사 여부를 이제 불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 디자인 등록 출원을 단독 디자인 등록 출원으로 이제 보정을 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그때는 이제 유사 디자인 등록 출원은 디자인이 공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이 A하고 B가 이렇게 이제 공지가 되는데 이로부터 공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본 디자인으로 A 출원하고 유사 디자인으로 이제 B 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이 유사 디자인 B 출원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단독 디자인 등록 출원으로 이제 보정을 하는 경우 이래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유사 디자인 등록 출원으로 이제 그 출원하면서 이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을 받은 게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기만 하면 그때는 그 이후에 유사 디자인 등록 출원을 단독 디자인 등록 출원으로 보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에 대한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에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기 의사에 의해서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가 있고, 하나는 자기 의사에 반해서 공지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경우 전부 다 공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똑같습니다. 다만 자기 의사에 의해서 공지된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 예외에 대한 주장을 출원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즉 출원 시에 이제 그 출원서에 취지를 기재를 해야 되고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 의사에 반한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았을 때 의견서 등에 이제 그 취지를 기재를 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 디자인 등록 출원을 단독 디자인 등록 출원으로 보정을 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바로 이제 전 화면에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사 디자인 등록 출원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때 유사 디자인 등록 출원은 그때 해야 되지만 증명서류 자체는 보정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죠. 또한 여기서 이제 또 차이점이 2014년 7월 1일자로 이제 디자인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신규성 상실에 대한 예외 주장은 출원과 동시에 하기만 돼 있죠. 그러니까 출원서에 취지를 기재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출원과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개정법이 좀 바뀌어서 거절 이유 통지를 받거나 또는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 즉 요거는 이제 무심사를 말하는 거죠. 지금으로 봐서는. 등록 무효 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도 의견서 또는 답변서 제출할 때, 요때도 신주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신주성 상실 예외 범위를 굉장히 넓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주성 상실 예외 인정의 효과를 보면 공지 디자인은 자기가 출원한 디자인에 대해서 신주성 및 용이 창작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공지 디자인으로 보지 않는 게 바로 신주성 상실의 예외 인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보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자인 A, B, C를 이렇게 창작했는데 A와 B는 유사하고 C는 이제 A, B와 이제 비유사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갑이 A를 이제 공지를 한 경우 이런 경우 A, B, A를 공지한 경우 갑이 B와 C를 이렇게 출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A는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이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B와 관련돼서는 이제 신규성 위반이 이제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C 같은 경우는 신규성 위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용의 창작성 그 문제가 이제 관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 같은 경우가 이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즉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바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